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정말 그나마 믿었었는데요. 이 신한카드 어마어마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이제 정말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 포스 단말기가 이번엔 해킹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여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기사만 봐도 정말 피로감이 있을 정도로 네. 짜증이 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몇몇 명이 빠져나갔냐 순위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정말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뭐 재발급을 받고 결제 계좌를 바꾸고 또 자동이체 설정을 다시 해봐도 다음 날이면 또 다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떡하라는 건지 네. 정말 할 말이 없어질 정도인데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화가 나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만 명 이하는 이제 기사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공공연한 그런 일이 돼버렸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업계 1위였던 카드사 신한카드 믿고 있었는데 신한카드사마저 유출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3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포스단말기 관리 업체 서버를 범인들이 지난해 12월 이미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320만 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일당을 최근에 적발을 했고 금융감독원이 경찰에게 20만 5천 명의 정보를 넘겨받아서 분류하는 과정에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미 12월에 사건이 벌어진 게 이제 알려진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늑장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경찰이 잡아낸 거군요. 네. 얼마나 유출이 된 거죠? 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나눠보면은 신한카드가 3만 5천 건 그리고 국민카드는 3만 3천 건, 농협카드는 10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뭐 신한카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네. 국민카드와 그리고 농협은 계속 정말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2중, 3중, 4중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과 그 농협은 카드업계에서 좀 손을 떼야 되지 않은가. 네. 뭔가 좀 강력한 네. 좀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농협은 요즘 뭐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지금 이미지 광고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광고 대신에 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지어 농협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사태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뭐 본인들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북한 소행이라고 다시 발뺌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아니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보통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위조와 현금 인출에 악용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미 경찰청에서 확인한 사고액만 1억 2천만 원이 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사고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니 벌써 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고 금액이 1억 원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확인된 것만 그 정도인데 지금 모양새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금융당국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부정사용 적발 시에 자동으로 이 통보로 경찰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 역시 포스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한카드 역시 소비자보호 사전안내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이제 와서 고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지금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악용을 하려면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이미 공개된 거 그냥 다 공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돌려가면서 쓰면서 내 비밀번호만 아니면 내 개인정보만 유출이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네. 다 노출을 해서 아예 그냥 서로 돌려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씩 교환해가면서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러면은 공공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솔직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가공을 해서 최근에 이 개인정보 유출 건과 맞물려서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누구나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 사기를 당했어도 하지만 그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 입증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입증할 수 없으면 그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어떤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범인을 잡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정보 때문인지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돼서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네.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당장 뭐 제 통장에서 제 통장 잔액이 지금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 다 빠져나가도 어디에서 유출이 돼서 빠져나간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피해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월급까지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네.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고객들이 언제까지나 참고 있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업기어 바라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25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로템이 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의왕기술연구소에서 이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신상품 발표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동력 분산식 열차, 어떤 개념이냐면요. 보통은 네. 이 앞에서 끄는 기관차 없이 개별 객차에서 각 객차마다 동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네. 기존의 그 동력 집중식 열차 같은 경우는 맨 앞과 뒤에 있는 동력차가 이 차량을 끄는 형태였는데요. 그렇지 않고 각 그 객차마다 스스로 동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장점이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개발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기관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실내 공간이 가장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실내 공간을 보장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여기에다가 정부는 지금 서울 강릉의 영동선 축에 또 중앙선, 서해안, 동해남부, 경전선, 중부 내륙선 고속화철로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속 250km 고속 차량이 가장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적절한 열차를 꼽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0km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를 우리가 전국으로 여행을 달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독일과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등 4개국도 역시 지금 이 250km급 고속 전철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대 로템은 산업발전과 지역과 통합 발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고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을 열차로 종횡무진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강릉에서 회 한 접시 먹고 올 수 있으려나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TV,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